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혹시 올해 한 해 중하급지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곳 중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그렇다면 영통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만약에 영통이 오른 이유를 내가 분석할 수 있다면 다음에 오를 지역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면은 영통처럼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방법, 혹은 고평가된 지역을 거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지가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데이터보다 감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감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잘 맞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감보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로 구리의 신명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를 한번 붙여봤어요. 25년 12월 기준이고, 사실 제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영통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영통이 고평가가 아닌가라고 그냥 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빨간색은 구리 신명 아파트고 파란색은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영통, 힐스테이트가 많이 떨어졌다가 급하게 이렇게 올랐어요. 최근에 거의 3억, 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까지 8억 대였는데 벌써 11억이라고?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때가 저점이었었던 거고 지금 정상 가격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현재 시세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최근 한 반등장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 정도, 호가 기준으로는 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교군 거의 비슷하게 시세가 흘러왔던 구리신명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에 1억 정도가 올랐고 호가 기준으로 보면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고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스테이트 영통이 저평가다, 이게 분명 따라 올라갈 거다, 이런 갭매우기나 풍선 효과를 미리 눈치챌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 사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경기 구리시의 전체 그래프의 매매 평당가를 비교한 겁니다. 보면은 구리와 영통구는 신기하게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구리가 높았다가 영통구가 높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통이 쭉 이렇게 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영통이 지난 상승장엔 높았고 하락장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쪽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통이 생각보다 되게 저평가네. 그렇다면 영통의 대장은 어디지? 아, 광교. 혹은 광교 말고 다른 영통, 망포동에서 대장 어디지? 오, 힐스테이트 영통. 이러면서 그럼 힐스테이트 영통 가격 볼까? 8억대 너무 싼데? 그런데 구리 신명이 지금 10억이네. 오케이. 2억 안전 마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감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감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갭 차이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 녹색 그래프가 영통구와 구리의 갭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검은색 점선이 평균인데, 여기 보시면 이때 2013년에 평균에 거의 수렴했다가 다시 25년, 거의 10년 만에 다시 평균에 수렴하는데, 이때 이 녹색 그래프가 이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사실은 영통구가 고평가인 구간, 이 녹색 그래프가 이쪽에 있을 때는 영통구가 저평가인 구간이니까 이 그래프를 만약에 봤다면 영통이 너무 저평가네. 이 평균 회귀하러 이렇게 가겠네라는 게, 이 녹색 선이 이만큼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건 평균 그래프니까. 그러면서 힐스테이트 영통이 저평가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갈린 게 있죠. 구리는 비규제 지역이고 토어제 지역이 아닙니다. 반면에 영통구는 규제 지역의 토어제로 묶여 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구리가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영통이 따라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즉, 구리가 계속해서 그 차이를 벌리면서 구리만 더 올라가고 영통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영통이 따라 붙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리가 비규제 지역의 수혜를 잇고 더 치고 나가서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영통이 저평가니까 영통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통이 더 비싸지네? 그러면서 영통한테 구리가 역전을 당했네. 그러면 구리를 사셔야죠. 왜? 평균은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이게 확신이 안 서요. 이게 진짜 싼 게 맞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더 정확한 비교 평가 방법을 제가 단지별로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기준 단지를 하나 상급지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상급지 대비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기준 단지는 분당에 있는 시범현대를 갖고 왔고 그 기준은 구리와 영통의 중간 정도에서 대표성을 띠는 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시범현대는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오른 경향은 있지만 그리고 이 차이가 더 벌어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 단지로 삼기에는 무리가 없고 쭉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프고 앞으로도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가 얼마고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그 차이를 가지고 현재 시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게 평균 차이입니다. 84%, 71%.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가 가지고 있는 시세의 평균적으로 84%를 추종합니다. 어디가? 신명이. 시범현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시세의 71%를 추종합니다. 힐스테이트 영통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기별로 몇 프로에 수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58%의 수렴에 있으면 평균이 84%인데 58%밖에 수렴이 안 돼 있네. 지금 싸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분당 시범현대를 기준으로 구리 신명은 84%의 평균 시세를 추종하고 힐스테이트 영통은 71%의 평균 시세를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분당 시범 현대의 시세가 현재 20억이고 아까 83%뭐 71% 이랬지만 지금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70%까지 내가 낮춰 가지고 계산한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억에 70%를 추종한다라고 하면 얼마죠? 14억이죠. 근데 구리신명 같은 경우는 80%를 넘게 추종합니다. 84%. 그러니까 70%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힐스테이트 영통은 71%를 추종하니까 대략 맞는 거죠. 그럼 7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 단지의 적정가가 얼마다? 14억이다. 그렇다면 두 개 단지 모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왜? 이 두 개 단지의 현재 시세는 11억 수준밖에 안 되니까. 11억에서 12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4억까지는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의 저평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만약에 진짜 80%까지 신명이 따라갈 수 있다면 평균 시세를 추종할 수 있다면 얼마죠? 20억 기준으로 16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 시세를 역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을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점을 잡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고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 추종에서 만약에 이 힘대가 오른 만큼 이 84%의 평균 시세를 초과해 가지고 신명이 올랐다면 힐스테이트 영통이 71%를 초과해서 올랐다면 아래 하급지들이 오버슈팅 된 겁니다. 고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사면 안 됩니다. 반면에 상급지가 오른 이 평균 시세보다 덜 올랐다면 이거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망간 단지만 보고 포기해 버려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상급지는 이미 더 많이 올랐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평균 시세법을 활용하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더 오를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단지를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단톡방이나 뭐 강의 큐레이팅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가 벌써 도망갔어요.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이번 생엔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조정장과 하락장은 오고, 그리고 상승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후반부에 하급지, 중하급지들이 더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공부를 지속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평가 단지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영통이 왜 올랐을까? 가장 많이 올랐던 영통이 오른 이유와 그런 영통처럼 다음에 오를 지역이 어딘지를 손쉽게 찾는 법, 그리고 저평가 단지를 나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시크릿 큐레이팅 강의 단톡방 정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